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 연산자 혹은 비트 단위 연산자라고 불리는 비트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고요. 파이썬 3 입력을 하시면 파이썬 3 그래머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네,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해하시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영어로는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비트 단위 연산자, 네, 이런 뜻인데 언젠가는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퍼레이터, 네, 연산자인데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뭐 10 더하기 10은 뭐 20이다. 네, 이런 식으로 연산되는 게 뭐 이렇게 10진수를 보통은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진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더 시스템, 친화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한 관리라든가 하드웨어 제어 등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시스템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기반 자체가 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맛에 사람이 맞춰주면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트 연산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AND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앰퍼샌드 기호죠. 참고로 이 테스트는 파이썬 3버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AND 연산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하고 1을 계산하면 1이 되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1과 1을 계산할 때만 1이 나온다. 그게 이제 AND 연산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1, AND 1은 1이죠. 자, 요것만 했을 때 약간 이해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22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수치가 됩니다. 10110. 이 좌측의 0b는 이게 이진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10110 이렇게 하면 얘가 20이다. 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자기 자신과 AND 연산을 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가 나옵니다. 네, 22가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진수로 표현을 해봐도 10110 그대로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자리의 숫자를 하나씩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옆에 0 있죠. 네, 얘가 계산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끝에다가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0과 1을 AND 연산을 하면은 0이죠. 1과 1일 때만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1이었던 거를 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과 0이 AND 계산이 돼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은 5월입니다. 자, 5월은 AND보다 약간 더 러프합니다. 일단 1과 1이 만나면 1이 돼요. 그런데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1이 나옵니다. 0, 0일 때만 0이 나와요. 자, 이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5월 이렇게 연산자를 넣게 되면 뭐 결과는 똑같죠. 10110 다 같은 위치에 같은 숫자가 있어서 그런데 자, 이번에는 끝에를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0이었는데 1이 됐죠. 둘 중 하나가 1이니까 그 결과가 1이 나오는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은 AND보다 조금 더 러프하더라. 둘 중 하나가 0이어도 그 결과는 1이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로만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글 이름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논리 곱, 5어는 논리 합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 곱, 합이라는 이름처럼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만약에 1과 0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이죠. 0과 0을 곱하면 0이죠. 1과 1을 곱하면 1. 근데 이제 합은 여기다가 이렇게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0은 뭐다? 0이다. 근데 1 더하기 1을 했을 때 2잖아요. 근데 그냥 최대치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1이겠거니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조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어 얘도 한글 이름이 있는데 좌측에 이제 베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논리합.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베타적 논리합. 이렇게 돼요.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같으면 0, 다르면 1이에요. 다른 애끼리 만나야 1이다. 논리합의 반대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기호는 캐럿이고요.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제 같은 숫자를 대상으로
익스클루시브 오어, 베타적 논리합을 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동일한 위치의 숫자들을 연산했을 때 같으면은 0이라 그랬잖아요. 1이든 0이든 같으면 0이다. 그래서 0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부분이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집니다. 좌측에 있어야 되는 0들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0B00이나 0B 00000100이나 같은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0들은 생략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 자릿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베타적 논리합은 그렇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낫이에요. 1은 0으로 만들고요. 0은 1로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22였잖아요. 10110이 22라는 값인데, 자, 여기다가 좌측에 낫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자,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켜 주면은 1이 0으로 바뀌고 다시 0이 1로 바뀌고 요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한번 상쇄시켜 볼게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해 보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뒤집어요. 0, 1, 0, 0, 0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해소가 된 상태거든요. 이 표현은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값과 비교를 해보면 자, 1은 0으로 됐죠. 0은 1로 되고 1이 0이고 1이 0이고 다시 0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좌우측의 값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같다고는 안 나와요. 자, 왜냐면은 얘는 양수고 이 좌측에 있는 애는 음수이기 때문인데 양음수 개념이 제거가 되면은 같은 값이 맞습니다. 아무튼 0과 1이 뒤집어질 때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프트 연산인데요. LT 기호를 2개 혹은 GT 기호를 2개를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 이 문자열들을 우측으로 2칸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자, 2칸 이동시키려면은 자릿수가 2개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칸을 이동하게 되면 0이 2개 더 붙습니다. 원래는 이제 110으로 끝났는데 110 뒤에 0이 2개가 더 붙습니다. 자, 반대로 우측 시프트 연산하게 되면은 이 10110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2개를 제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좌측에 0을 붙이냐? 그런 개념 아니죠. 좌측에는 0이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어차피 다 생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붙는다는 게 아니라 자릿수가 2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하고 0을 그냥 없앱니다. 이렇게 싹둑 잘라가지고 결과는 101이 됩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진수에서 좌측으로 2칸 이동했다는 것은 곱하기 2를 2번 했다는 것과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10진수 기준으로 100이랑 1000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0이 하나 더 붙었을 때 10진수니까 수 차이가 10배가 나잖아요. 근데 이진수에는 자릿수 하나당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0이 2개가 붙으면 곱하기 2 곱하기 2 총 곱하기 4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자릿수가 2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나누기 2 나누기 2 총 나누기 4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수치로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수치는 이제 22입니다. 여기서 레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자, 한 칸만 이동해 볼게요. 먼저 그러면 곱하기 2가 돼서 44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하면 88 이렇게 되고요. 22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11 한 칸 더 줄이게 되면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삭을 이렇게 할 때 1이 들어있건 0이 들어있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1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에 대한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프트 연산은 이렇게 동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업무 및 학습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